2019년 7월 15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 이제 정말 정가운데 와 있고요. 오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첫날 월요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 휴일 동안 잘 준비하고 잘 쉬시고 이제 새롭게 한 주를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7월 중하순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증시의 방향성을 잡으시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미쓰리는 뭐 7월 22일부터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부각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겁을 주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은 아이고 미국이 예방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 더 좋을 것이고,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더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유 그래 내가 정말 경제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주식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모를 거야가 아니라, 요즘 증시는요. 미쓰리 표현대로 따르면 맨정신으로는 좀 이해가 불가능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 글쎄요. 한 소주 한 병 정도 까면 약간 꽐라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세상 만사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모를까,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고 맨정신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 자, 보세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와, 미국의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 와, 미국 경제 좋네? 자, 그럼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7월달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미국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 증시가 하락해요. 그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 경제 지표 잘 나와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 안 하면 어떡해? 이거거든요. 아니, 물론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호재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금리 인하에 목매고 살았습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미국의 이런 모습들이 다 좋다. 그래야지 뉴욕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주식의 정석인 거죠. 뉴욕 증시의 정석인 거죠. 근데 지금은 저것들은 경제지표가 잘 나와도 지랄이네? 라고 할 정도로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징징거립니다. 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상반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갔어.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 거야. 이런 논리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27,000포인트 이상을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2,100포인트도 아직까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주에 지금 일본의 이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사주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네? 반도체 감산한다고 하네? 올라가네? 뭔가, 올라가서 다행이긴 한데 뭔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증시였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도 혼란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가장 고민하는 거는요. 앞서도 한번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지만 미국은요. 자기네들이 약하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생각 결코 없고요. 미국은 계속 잘나야 되고요. 더 멋있어야 되고요. 더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경기 지표가 꺾여서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눈앞에 맞닥뜨린 우려감이 무엇이냐? 바로 2분기 실적이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미국 시간 기준으로 시티그룹이 이제 기업을 실적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16일 날 골드만삭스, JP모건, 웰스파고, 은행주가 먼저 기업 실적에 포문을 열어줍니다. 얘네들이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월가에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문제로 2분기 기업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라는 것이 지배적이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훼손될 거야.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예전만큼 자사주를 그렇게 매입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아. 자, 그럼 결국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기능도 이제는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뉴욕 주식시장을 리드하는 어떤 큰 파워머니의 소유자라면 젠장 맞을 지난주에 금리 인하 하는 거 기정사실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렸는데 이거 그냥 기업 실적이 다 말아먹는 거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쓸까요, 제가? 금리 인하 확정 플러스 2분기 기업 실적 바닥론을 이렇게 믹서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에는 뭐 비타민이 많고 뭐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렇게 막 썰을 풀면서 한번 드셔봐, 잡숴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건 뭐냐면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바닥론은요. 뭐 이거는 뭐 이미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원래 증시의 기본이 뭐 경제 지표고 기업 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뉴욕 주식시장 기준으로 금리 인하에 그렇게 목을 걸었습니까? 목을 맸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뭐 바닥론보다는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금리도 인하한다고 하니까 뭐 재밌는 일 없나? 이렇게 즉 재료 매매, 일정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금리 인하는 물론 아직까지 7월 31일까지 가봐야 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재료가 다 이제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2분기의 기업 실적 바닥론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 기정사실로 인해서 뭔가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될 것 같은 우려감 때문에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만 금리 인하 하겠어. 걱정하지 마. 7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하반기에 또 할 거야.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가지고 있어봐. 좀 기다려봐.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 증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7월 초만 하더라도 즉 7월 5일 날 발표된 6월 달 고용지표를 보면서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하긴 할 거야. 그런데 50bp는 안 할 거고 25bp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어떤 분위기가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과 하원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50bp도 가능하다라는 확률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 미쓰리는요, 2019년 미국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그러면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서 주식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 금리 인하 기대로, 특히 금리 인하라는 재료로 증시가 올라가는 것을 미쓰리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화려하게 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촛불이라고, 꺼져가는 촛불이라고 보지 않고 계속 불타오를 것 같은 그런 마치 땅 밑에 유전이 꽉 깔려 있는데 거기서 막 그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마 계속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더 할 거라는 거 분위기로 끌고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여러분 그냥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이제 그 기획방송 두 번째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왜, 가격이 달라?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올려드린 그 유료 방송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불법을 저질렀던 이야기. 정말, 웬만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좀, 이렇게, 무덤에 가지고 가고 싶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물론 여러분들 100%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바닥에 있으면서 겪었던 건데, 여러분들께서 뭐 증권이든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신다면, 이쪽에 근무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시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제가 좀, 제 나름대로,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얘기를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미쓰리가 어느 댐에서 구멍이 나서, 그러니까 누가 구멍을 만들어낼지, 뭐, 이런 것들을 왜 방송에서 얘기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때, 이게 유동성이 이제 돈이라는 녀석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컨트롤이 불가능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 주신다면, 뭐, 까짓것 공개하자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생각으로 저는 공개를 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미쓰리한테 생맥주 한 잔 정도 사주시면서, 맨정신에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지만, 뭐, 답답하고, 좀 바보 같은 짓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그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멍청했고, 그놈의 증권회사 대리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까지 그 연병 지랄을 했나? 결국 되지도 못할 거였으면서. 바로 한 달 뒤에 대리 승진을 앞두고 이제 그 직전에 아작이 났거든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목표 가격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막 피부에 와닿습니다. 막 한 달 뒤면 저는 이제 그 대리 승진이라는 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꺼이 있는데도 그 전에 그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 뭐 제가 뭐 바보짓을 그것만 했겠습니까? 그냥 뭐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혹시 시장을 이해하거나 돈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의 에피소드가 조금 그러니까 저의 경험담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생맥주 한 잔 사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가격에 맞춰서, 저의 그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어떤 그 매매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주식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기법 같은 거, 기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우습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면, 제가, 굳이 뭐 생맥주까지는 안 얻어 마시고,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가격이 다르지라고 혹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따로 또 이렇게 가격에 대한 공지를 안 해드려서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에피소드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에 맞춰서 그때 도움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들 중에서 제가 좀 잘난 척하는 에피소드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다면 제가 이러고 살진 않았겠죠. 네. 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확정,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의 2분기 바닥, 가능, 그런 걸로, 시장을 버틴길 것이고, 과연 그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시장을 이렇게 지탱하고 버티고 더 가게 할 수 있는 에너지라면, 과연 지금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유동성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그 길이를 과연 얼만큼까지 허가해 줄지, 예, 얼만큼 인정해 줄지, 예, 저는, 그것이 바로 궁금합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왜 제가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속담이 뭐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요, 제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니 DNA가 퇴화됐다. 우리 국민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놈의 조선시대 때 그놈의 양반이라는 놈들이 물건값을 물어봐도 안 되고 돈을 세도 안 되고 이미 그 시기에 저쪽 서구에서는 지네들끼리 총알 만들고 포탄 만들고, 물론 그런 총알이나 포탄은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미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돈의 맛을 알고 돈을 위해서 진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양반이 돈을 세냐. 물건값도 물어보지 마. 자기 앞에 잔디도 뽑지 마.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이 일부 남자분들께서 어이 재떨이 갖고 와. 물 떠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예, 그런 부분이 만든 바로 속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러면 돈을 벌매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벌어야 된다. 글쎄요, 저는요, 돈은 잘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게 가치 있게.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사실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나는 전문가고, 그렇다면 내가 추천한 종목이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그 고객들은 나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맡겼는데 저는 그 짓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저는 매매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가 발생이 돼서 저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글쎄요, 그게 돈을 잘 버는 걸까요? 그게 돈을 개처럼 버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가요? 예. 저는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돈이라는 거를 벌기 위해서, 돈이라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도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남의 거를 빼뜨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언제든지 뭔가 내가 잘못을 하면은 분명히 벌을 받을 거고, 내가 벌을 받지 않는다면 내 후세에서도 벌을 받을 거고, 내가, 잘하면,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복을 받든, 내 후세에 복을 받든,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늘에서든 도와주든,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세상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무언가 하늘에서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분명히 벌을 주고 이러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도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승처럼 쓰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그냥 양반 정승 그런 거 우월하다 보니 그런 속담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돈이라는 거는요. 제대로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남의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정당하게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입장이라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팔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에 DNA가 없다 보니까 싸게 만들어 놓고도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그리고 비싸게 팔고 비싸게 좋게 만들어 놓고도 그걸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이거 괜히 이 가격 붙여놨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가격을 낮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정당하게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장사가 돼야 되고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하는 속담 중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얘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뭐 개를 싫어하느냐? 전 상당히 애견가예요. 예, 상당히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에 대한 어떤 일정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뭐 일정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번 주는 사실 뭐 그런 거 있죠. 미국이 만약에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진짜 좀 안 좋았어.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이럴 거예요. 지난주에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숨고르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거는 이제 7월 하순부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7월 하순에 영국의 이제 보수당 당대표가 선출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2086포인트로 마감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이제 두고 당연히 7월 12일날 뉴욕 주식시장이 상승했으니 우리나라 오늘 상승 출발하겠죠. 글쎄요, 뭐 2100포인트도 뭐 살짝 터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7월달 썸머랠리, 그다음에 강세장 이야기, 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 예,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 이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망가지더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최고의 교훈입니다. 주변을 우리 좀 보자고요. 주변을. 자, 2부에서, 1부에서는 약간 좀 이런저런 수다를 떨어드렸는데, 1부의 어떤 메시지는 이런 거죠. 이번 주에 증시는 지난주에 금리 인하 확인을 한 그것에다가 기업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 2분기 기업 실적 바닥론이 부각이 될 텐데 시장은 기업의 실적보다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꽂혀 있다 보니 혹여 금리 인하 기정사실로 인해서 시장이 훼손될까봐 50bp 인하 가능성 혹은 7월 이후에 금리를 한 번 더 뭐 2번 정도라도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뉴욕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그 상승의 어떤 랠리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예, 그럴 가능성 있다라는 거죠. 즉 미국 증시는 아마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지난주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받는 조정이지 뭐 미국 경제가 안 좋고 뭐 기업 실적이 엉망이고 기업 실적이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아마 바닥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어떤 그 영향으로 과연 어떤 또 흐름이 나올지 2100포인트에 안착을 할지 다시 밑으로 떨어질지, 예. 저는 어쨌든 7월달, 예, 글쎄요, 7월 31일 날 종가로 봤을 때는 7100포인트 아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2부에서 증권사들이 예상하고 있는 뭐 이번 주에 어떤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일정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일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은 하지 않으시지만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 2부에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해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